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죠. 예. 이번 그 과정 들어와가지고 첫 수업이죠. 예. 어, 5월 또 상당히 좀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번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 과정은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좀 이제 5, 6월에도 요약집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이 지금 두 장이 나갔는데 하나는 이제 5, 6월 달에 이제 격주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4번 만나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고 거의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또 약간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오전에 주간에 수업을 받으시고 또 야간에 시간이 되시면 받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로 나가고 거의 강의 계획서도 그 요약지 페이지로 써져 있어요. 예, 요약지 페이지로. 그래서 이번 오늘 1주차는 이제 조세 총론, 두세 문제 출제되는 조세 총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2주차는 이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출제되는 지방세에서 취득세, 그다음에 이제 3주차는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차에는 이제 거의 소득세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득세가 세 가지 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양도소득세로 5문항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올해 한 문제 낼 거라 봐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될 거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요 강의 계획서 나온 이 부분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면 상속세니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그러한 세금도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과 관련되기는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온 요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나갔는데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한 장은 오늘 이제 조세 총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세 총론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요약집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10분이나 많으면 한 20분 정도 시간만 할애해 가지고 요 나눠준 유인물 자료로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요약집에도 지문 정리가 돼 있어요. 지문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또 다시 제가 꼭 오늘 수업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요약집보다는 요 유인물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다 맞는 지문이고 OX 아니에요. 예, 3, 4월 달은 OX 했는데 다 맞는 지문이니까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4번 수업이 되니까 4장을 받겠죠. 4장. 4장 받으면 지문이 아마 20개 정도씩 좀 약간 넘어요. 그래서 나중에 4장 받으면 아마 지문이 요 중요 지문이 한 90개 정도는 될 거라 봐요. 네, 80 몇 개 내지 90개 정도. 그러면 이 90개 몇 개 정도 지문 정리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8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8문제 맞히려면 요것만 하시면 돼요. 4장만 하시도. 중요 지문들이 꼭 알아야 될 지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세법은 편하게 그냥 앞으로 요약집하고 요 지문 정리 나눠주는 거 이거 하고 이런 것 위주로만 해주시면 되고 다른 교재를 안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오후 강의가 있어요. 오후 강의는 별도로 이제 기출 특강이에요. 기출 특강인데 이제 오늘은 오전에 조세 총론 배우잖아. 그러면 조세 총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문제를 좀 재구성했어요. 거의 이제 기출 문제 내용과 비슷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개정된
옛날에 기출됐지만 지금은 또 개정됐기도 했고 그래서 개정된 지문으로 제가 약간 기출 문제를 좀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출제 예상되는 그런 지문들로 좀 몇 개 지문들은 좀 바꿨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출제 예상 문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8문제 정도씩 돼요. 28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한 110문제 정도 4번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은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문제를 오후에 유료 특강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2주차에는 취득세 배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출된 거 그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는 것은 따로 그 해설이 정답이 없어요.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설명도 듣고 정답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그 3, 4월 여기는 제가 이제 3, 4월 달에는 안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오후에 3, 4월 달에 기출 특강을 했어요. 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4번째가 다 있는데 그걸 했더니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이제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오전에 배웠던 것을 기출 문제로 이렇게 기출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문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세법이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바로 정리가 잘 되더라. 그래서 도움이 많이 받았다, 좀 자신감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혹시라든지 기본서에다가 내용을 써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본서랑 옆에 펴놓고 같이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학원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그 학원까지도 강의를 제가 여러 군데 학원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집이 이 교재하고 딱 안 맞아요. 순서가. 이제 맞긴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맞아요. 처음에 조세총론, 취득세 뭐 이렇게 순서는 맞는데 근데 여기 요약집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여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약집은 비과세가 쫙 뒤에 있어요. 각 장마다 뒤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집 중심으로 저는 수업을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이 작년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나와 있는 문제를 약간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도 문제가 한 42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뭐 기출 문제를 갖다 여기다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 42문제 정도인가 제가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문제는 거의 다 제 나름대로 거의 맞는 문제가 많아요. 예, 종합적으로 맞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잠깐 한번 28쪽을 보세요. 28쪽. 요약집 28쪽. 그러면 27쪽까지는 그 요약집의 본문 내용이요. 조세총론 본문 내용이고 28쪽부터는 이제 중요 지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요약집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중요 지문 정리. 그래서 이 조세총론에 대해서 28쪽부터 30쪽까지 뭐 3페이지에 걸쳐서 조세총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지문을 제가 또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오늘 나눠준 유의물자료 지문 정리하고 중복되는 지문도 있어요. 중복되는 지문도 있고 그래서 이 지문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저는 이 지문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지문 정리까지 하려면 제가 또 시간이 본문 내용 설명하는데 시간이 또 부족하게 되니까 지문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뭐 한 15분이면 해버립니다. 15분이면 오늘 내용을 배웠어요. 집에서 한 15분이면 해버립니다. 잠깐 또 53쪽을 보세요. 53쪽을 보면 취득세에 대한 지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취득세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문 정리를 53쪽에서 56쪽까지 이렇게 4페이지나 걸쳐서 돼 있어요. 4페이지나 걸쳐서. 그리고 이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쫙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지문 정리가 더 많아. 그래서 한 6페이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 지문 정리가 올해 더 추가되고 또 개정된 내용으로 제가 요약집을 바꾸고
그리고 그 요약집에 들어있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또 작년 문제를 약간 더 종합적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서 작년보다 페이지가 한 30 몇 페이지 그러니까 거의 뭐 40페이지 분량 정도 좀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으니까 잘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이것만 달달 하시면 무조건 시험은 제 나름대로 16문제 적중하려고 했지만 내 나름대로 뭐다 적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뭐 16문제 중에서 14개 정도는 맞힐 수 있어. 13개, 14개 정도. 근데 이제 그 틀린 이유는 분명히 이제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고 세법이 제일 나중에 봐요. 제일 나중에 보니까 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그냥 그 전부 다 한꺼번에 시험을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요. 충분히 이 내용에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 앞으로 기본서 안 봐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네 번의 격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내용이 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2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시 넘더라도 2시까지 하더라도 날씨는 더워지고 좀 힘들지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 좀 수강해 주시면 분명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그 3쪽에 이제 제1편 조세 총론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장 넘기면 이제 4쪽에 이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쪽으로 보시면 이제 조세 총론의 부분에서 제1장 이 조세 총론이 2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그 1장이 이제 그 조세 내용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1장이. 그러면 이 조세 총론은 어떤 내용이냐? 조세 총론은 우리 그 세법이 엄청 방대를 해요. 상당히 세법이 방대하는데 그 세법 중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이제 국세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가 14개 세금이 있어요.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4개 세금 국세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거, 공통적인 사항 또는 국세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 신청 등 불복 절차. 그다음에 요즘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 등 하여튼 이 국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또 국세에 대한 불복 절차나 납세자의 권리 등을 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 바로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세기본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도나 시, 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도 기본적인 사항들, 또 지방세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사항, 또 지방세에 대한 불복 절차, 또 지방세도 납세자 권리 등 이걸 정하고 있는 법률이 지방세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 총론은 국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2개 법률의 내용이요. 2개 법률. 그죠? 그러면 이 2개 법률의 내용인데 상당히 2개 법률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거에 대해서 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강의한 그런 내용 위주로만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됩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그런데 말이 2문제나 3문제로 출제되지 실제상은 이 조세총론에서 여러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세총론만 잘 하시더라도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5 내지 6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보다는 지방세기본법으로 거의 잘 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방세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해진 조세 불복 절차, 지방세 불복 절차에 대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예,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의 내용인데 지방세기본법으로 거의 출제된다. 자, 그러면 먼저는 요 내용 중에서 요 조세 총론 요 내용 중에서 2개 장으로 제가 구성했는데 제1장은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